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 상태를 중도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이제 부처님은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이니 깨달음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으니 해탈을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실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기절이에요. 나는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중도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중도가 뭔가를 설명하셨어요. 이게 초전법륜경이에요. 초전법륜경은 부처님이 첫 번째로 이제 깨달은 이후 첫 번째의 법문을 초전법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도는 뭔가? 중도는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도 아닌 이 양변을 여의는 거다.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이 양변에 치우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표현되는, 말로서 표현되는 그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뭔가? 자, 이것을 갖다 개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도를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이걸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경험으로 봐야 돼요. 경험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이 뭔가?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억누른다는 게 뭔가?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화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욕심과 화가 없는 경험 상태, 하지 말라면 그게 바로 중도예요. 중도예요. 자, 그럼 욕심이라는 것은 뭔가? 뭘 욕심이라 그러는가? 욕심은 뭔가가 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뭔가를 키우려고 하는 것,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유지하려고 하는 것, 더 키우려고 하는 것. 자, 그렇게 작용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욕심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걸 억누르는 것, 이걸 고행이라고 그러고 이걸 화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이 들림에 따라서 욕심이 일어나든지 화가 일어나요. 왜 그렇죠? 나를 칭찬하는 말이 들리면은, 와, 이거 좋은데, 나한테 계속 좀 칭찬 말 좀 해줘. 나 칭찬 소리가 너무나 좋아. 칭찬도, 점점 더 강도 세게 좀 말해줘. 자, 그 욕심의 가장 적나라한 게 뭐예요? 누구죠? 그 가수, 백지영의 내 귀의 캔디라고 하는 그 노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내 귀의 캔디. 내 귀에 사랑한다고 말해줘. 응? 이쁘다고 말해줘. 응? 사랑한다고 말해줘. 이쁘다고 말해줘. 나 그 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어.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 이게 욕망의 추구예요. 자, 그런데 봐요. 너 싫어해. 너 이쁘지 않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쁜 소리를 듣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 소리가 들으면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죠? 외면하고 싶죠? 자, 이게 화예요. 이게 화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러면 중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욕심도 아니고 화도 아니면 뭐예요? 자, 도대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죠?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죠? 바로 들리는 소리, 사랑한다는 소리의 개념에 빠지면은 욕심이 일어나죠. 보여, 미국 사람한테, 한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한글로 나 당신 사랑해요라고 해보세요. 미국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죠.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응? 미국 사람한테 I love you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뭐예요? 결국 그렇다는 것은 내가 I love you라고 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생각의 내용이죠. 인식 내용이죠. 그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좋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좋다라는 것을 유지하고 키우고 싶고 이루고 싶다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나 싫어. 그럼 바로 싫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빠져서 그것이 싫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거죠. 외면하고 싶은 거죠. 이게 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들리는 소리 그대로, 소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대로라고 아니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소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지금 저 소리가 생각대로라고 하는 이 착각이 없으면은, 즉,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좋고 싫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됐죠. 그러면 추구하거나 추구하지 않음이 없게 되죠. 그러면 그냥 들리는 그대로가 되죠. 그리고 생각은 규정함이 없으니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가 되죠. 바로 중도라는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이런 경험 상태를 중도라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도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하고 보니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면은, 고개가 끄덕거리던가, 아니면 뭐 표정에 드러날 텐데, 아무 반응이 없어. 잘 못 알아듣는갑다.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을 또 하셨어요. 팔정도. 이제 중도를 다시 팔정도로 설명하죠. 팔정도 중에서, 이제 바른 견해니, 바른 생각이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인식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이런 이해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죠? 이제 바른 언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계율 부분은 뭐예요? 계율 부분은 바로 요런 것이 바로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죠. 이런 것은 전부 다 발음이 붙을 수 있는 말이나 발음이 붙을 수 있는 행위나 발음이 붙을 수 있는 생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욕심과 화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이걸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바로 바른 노력. 그러면 바른 이제 삽지라고 그러는 건데, 바른 삽지라는, 이 삽지라는 말이 참 이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따 하기로 하고, 바른 선정, 바른 삼매, 이걸 이제 수행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바른 노력은 뭔가?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이게 또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또 빠졌었네. 또 생각이 사실이라고 했었네. 또 욕심과 화로서 이 말이나 행위나 또는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걸 또 욕심과 화로서 했네 라는 이 자각이 이런 이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랬었네. 이런 것이 일어남으로써 그렇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요런 게 이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냥 당연한 그런 거였죠.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점검이라 이러는데, 그래서 자꾸 도의 점검, 수행 점검, 이 점검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많이 일어나면,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면 이걸 다른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뭡니까? 우리가 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다른 삿지, 이걸 갖다 빨리로는 삼마삿지. 삼마라는 것은 바르다는 말이고, 삿지라고 하는 것을 뭐 알아차림이니, 뭐 새김이니, 뭐 마음 챙김이니, 뭐 온갖 말을 번역을 하는데, 이 삿지라는 것이 그 바른 삿지, 바른이라고 하는 것, 삿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지는 이것을 삿지라고 그래요. 알아지는 것을 삿지라고 그러는데, 알아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론적으로 그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식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알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들림, 소리의 들림이라고 하는 이 식과 들림이 있으니 무슨 소리가 들려라고 하는 생각과 당연히 어떤 이 들림이 있으면 들림 자체가 느낌이죠.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작용하면 또 생각의 느낌이 있고, 또 의도가 작용하면 또 의도, 생각이 있으니 또 의도가 있게 되고, 의도가 있으면 의도의 느낌이 되고, 자, 바로 이러함이, 자, 들림, 소리의 들림이라는 것이 있고, 느낌이라는 거와 생각이라는 거와 의도라는 것이 이 들림과 함께 작용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의식이라는 것이 알미 있게 돼. 요게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요게 경험,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런 상태를 우리가 통상 경험이라고 그래요. 자, 들리는 경험은 바로 요런 것이 한꺼번에 작용되는, 이것을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들리는 경험이라고 그러는데, 들림의 경험도 사실 우리는 하나의 들림의 경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의 들림의 경험이 아니라, 들림이라고 하는 이 안과 이것에 대한 느낌과 그리고 생각이란 요것이 있으니 이란 생각과 생각의 느낌과 그리고 생각이 있으니 의도라는 것이 일어나서 의도의 느낌과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알아지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 요것이 한꺼번에 작용돼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통상 들린다라고 하는 들리는 경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험인 거예요. 하나의 경험이. 자, 그래서 바로 이 정념이라고, 팔정세 정념이라고 하는 삼마사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험 상태에 대한 건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째로 알아지는 것을 유식할 때 식이라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갖다 식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래서 시간에도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요소를 유식하게 보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통째로 유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저 참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유식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험, 요 경험은 요 들림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보임이 있으면 또 그런 것이 새로 일어나고 의식이라는 것도 새로 일어나서 또 그렇게 알아지고 사라져요. 냄새 맡아짐이 있으면 또 그렇게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식이라고 하는 항상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 그렇게 일어나고, 그냥, 그러한 경험, 이것을 갖다가 삶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걸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 통째로를 중생들은 나라고 그러고, 참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의식 하나만 떼가지고 참나라고 그런 거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은 이 전체를 어떻게 하는 내가 있다는 거고, 참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의식이 항상하고 나머지는 다 일어났다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다 착각인 거예요. 전체가 통째로 일어났다 통째로 사라지고 또 통째로 일어났다 통째로 사라지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에 대한 것이 바로 삼마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사띠. 자, 삿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어떤 요소를 이야기하냐 하면은 요렇게 의식이 요렇게 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데 이 경험을 통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인식 내용, 생각 내용대로라고 생각 내용대로 경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삼마사띠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에는 무심이고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그렇게 촉분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알아지는 이런 상태를 사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요러한 그러니까 바로 이 인식 내용에 무주라고 표현되고 인식 내용에는 관심이 일어나지 않고 인식 내용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알아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알의 상태 그런 요소를 사띠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삼마사띠 이걸 갖다가 뭐 바른 알아차림, 뭐 바른 마음챙김, 뭐 바른 기억, 바른 새김, 뭐 온갖 말로 번역을 하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에서 착각이 없는, 무지가 없는, 그러면 결국에는 바른 의식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식,
우리의 하나의 경험은 그 전체가 통째로 알아지는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의식이에요. 바른 의식인데 이 중에서 생각 내용대로 의식된다고 하는 이런 착각이 없는 바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의식의 상태예요. 바른 경험의 상태예요. 이걸 갖다가 바른 사치, 삼마사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번역한다면 제가 그동안에 뭐 깨어있음이라고 했다가 성장 상태로도 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가령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바른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바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생각 따로 다르진 않으니까 생각 내용에 무주니까 생각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사실의 경험 상태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붙잡음도 없고 밀침도 없어요. 바로 그러니까 고요한 경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바로 중도를 풀어서 설명한 8정도의 뜻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건 뭐예요? 하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 상태, 결국에는. 매 경험 상태를 8정도로 해서 8개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이야기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매 경험, 하나의 경험에 대한 들림에 대한 어떤 경험 상태를 표현했듯이 8정도도 하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8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것일 뿐인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를 바로 도다, 중도다, 라고 8정도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험 상태를 바로 바른 선정이다, 바른 의식 상태다, 바른 경험 상태다, 바른 수행이다, 바른 도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것인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 약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거기에도 누구에게나 다, 결국에는 어떤 생각에도 무심 있죠? 바로 그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검사님, 예. 아니,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 가사님이 말씀하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앉아서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저 꽃을 보고 있는 그 경험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있는 그 경험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게 나인가, 나라고 하는 것인가, 그 오온으로 얘기하시는,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죽지도 않았지만 경험이 되지 않는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경험으로 알아지는 게 없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이게 죽음과 같은 것인가, 내가 있는 것인가, 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아침에 좀 일어나더라고요. 예. 오온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건 착각이죠. 바로 그런 오온의 경험을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오온의 경험이 바로 내 경험이라고 하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오온의 경험만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오온의 경험만 있죠.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로는 그래서 세상 만물은 다 저게 나다, 이것도 나다, 저것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의미로 그러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거야 그 사람의 이해에 따라서죠. 자, 그 중에서 오온 중에서 10만을 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자, 그런데 오온이 항상 인식 내용으로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인식 내용으로 경험되는 그 경험,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의 경험을 갖다가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거는 각 사람들의 그런 이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겠지요. 말만 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가령 이제
교통사고 난다든가 의식을 잃어서, 그럼 누워있다. 그러면 오온의 경험이 없는 건가? 오온의 경험은 있죠. 없는 게 아니라, 단지 뭐예요? 인식된다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생각 내용이 작용돼서 그것이 알아지는 상황이 아닐 뿐이, 역시 느낌은 있고, 몸의 어떤 이런 이 작용은 그것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어떤 작용은 있고, 그 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느낌은 일어나고 작용은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의식만 없다고 그러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알아져야 생각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고, 생각이 알아지지 않으면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달라요. 즉, 잠잘 때도 우리가 잠잘 때 전혀 의식이 없죠. 인식이 없죠. 그럼 모기가 물어도 모기가 물렸다는 것을 인식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상태 같죠. 그렇지만은 봐요. 모기가 물면은 이 손으로 이렇게 긁는 또는 손으로 이렇게 치는 게 일어난다는 것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죠. 단지 그 생각에 관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생각의 내용으로 알아지는 것과 같지 않은 상태일 뿐이지 생각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오온이 작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수행의 바른 의식이라고 표현되는 삼마사띠라고 표현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냥 그대로지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경험하는 주체, 경험자는 없고 그냥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또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또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단지 그럴 뿐이에요. 자, 그게 그러면은 주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걸 연기라 이러면 해요. 연기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체, 그런 실체,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체가 있다라고 착각이 일어나서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의 진화,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만약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참나, 진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에 빠짐도 없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삶의 괴로움 이런 것은 일어나질 않죠. 무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진짜 나고, 그것이 유일한 실체라면은, 어떻게 무지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전부 생각이라는 그 정보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또 막 의문이 마구마구 일어날 거예요. 왜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시면서도 생각이 일어나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주체가 없는데 마신다는 것이 어떻게 계속되죠?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는데, 마시면서 생각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되죠? 도대체 마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경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 수많은 경험들, 여기 대해서 수많은 경험이 이렇게 우리가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험이 아니, 그 다음에 이럴 때 생각도 일어나죠? 생각도 요 사이사이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알아지는 이 경험도 일어나요. 자, 이 하나의 경험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찰나지간인 거예요. 찰나지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마시면은 마시는 것만 계속 일어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시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건가? 생각이 알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생각의 경험은 생각의 경험이고, 요 마신다라는 경험은 마신다는 경험인데, 이 마신다는 것이 오해를 해요. 계속 마시고 있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이라는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시는, 계속된다는 거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찰나생찰나에 하는 것이 워낙 빠르게 나서 우리가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동작이 있는 것 같지, 동작은 원래 없어요. 움직임은 없어요. 자, 봐요.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스크린,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스크린에 움직임이 나타나죠. 누가 주먹으로 막 이래요. 주먹으로 이래요. 근데 보세요. 그거는 왜? 필름을 비추는데 필름에는 움직임이 없죠. 필름은 결국에 한 컷 한 컷을 비춘 거죠. 모든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한 컷 한 컷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컷 한 컷이 빨리 일어나니까 움직임, 주먹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주먹질은 원래 없어요. 주먹질한 것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착각이에요, 착각. 마신다는 것도 그와 같은 착각이에요. 자, 가령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바로 컴퓨터에 요즘 멀티태스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워드 프로세서를 하면서 영화를 보고 음악을 틀어놔요. 그럼 컴퓨터에서 일어나는데 음악도 들리고 이 워드 프로세서 하지요? 근데 워드 프로세스를 계속 하는 건가? 실제로는 하나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도 계속되고 이것도 계속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자, 컴퓨터를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음악의 한 단위 처리하고, 요 워드 프로세스 한 단위 처리하고, 음악의 한 단위 처리하고, 워드 프로세스의 한 단위 처리하고, 자, 가령 여기서 이 음악도 틀어놓고, 또 다른 그림도 틀어놓고 한다면은 이 세 개가 계속 요거 한 번이라고 저거 한 번이라고 계속 일어나는데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 이것도 음악도 계속되고 있고 이 그림도 계속 보이고 있고 워드 프로세스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하나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컴퓨터 기능이 우리 눈에는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자, 그런 것 같아도 이건 착각이에요.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프로세싱, 자, 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식과 같아요. 인식 처리와 같아요. 자, 이것은 바로 결국에는 어느 컴퓨터에서 한 단위로 처리해요. 근데 한 단위가, 자, 이거 계속되고, 이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요거 한 단위 처리되고, 저거 한 단위 처리되고, 저거 한 단위 처리되고, 또 이거 한 단위 처리되고, 이거 한 단위 처리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처리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빨리 이러니까, 이것도 계속되고 있고, 음악도 계속되고 있다는 착각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이런 움직임, 동작,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어.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자, 이런 착각 때문에,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계속 마시고 있는 게 일어나겠어. 바로 이런 착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시고 있는 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요. 바로,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 현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하수님. 어때요? 네. 실제로. 어렵네요. 예, 어려워요? 예. 자, 지금까지 어디 들은 말로 규정함이 없이 경험에서 그런 자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매일 아침에 하는 수행 실습,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로 그 경험이, 가령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누구나 반드시 그런 자각이 분명히 나게 돼 있어요. 아, 그렇다라고 하는 경험으로서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어디서 들은 말, 어디서 읽은 것, 그것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로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혼란스럽죠. 왜? 그런 말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 자기 자신의 경험, 다른 사람의 말, 그걸로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인식 내용도 전부 어디서 들은 말, 어디서 읽은 그런 걸로서 일어나는 것이니, 자, 그래서 인식 내용에 무주, 그걸로 규정함이 없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누구나
어떤,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이 존재인지 실체인지,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가령 이런 움직인다는 것이 이게 뭔가 나가 있어서,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건지,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 만상의 이런 움직임, 작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이 스스로 분명하게 돼. 어떤 혼란도 그런 것도 없이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어떤 혼란, 어떤 모름도 없게 돼. 그래서 제가 요즘은 거의 계속 걸으면서 나를 찾아봐야겠다. 어떤 게 난지 계속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게 거사님 말씀대로 아니면 뭐 부처님 말씀대로 그 경험이 없다고 하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그걸 제외하고 그게 없을 때는 무엇을 나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찾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백날 찾아서 천년 만년을 찾아서 못 찾을까요? 찾아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찾음이란 것은 뭔가요? 자, 수행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대로 한다면은 나라는 것이 뭔가를 찾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찾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이게 말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하는 그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그럼으로써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이런 말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꼴이면 벌써 나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의 일인데 어떻게 그건 벌써 나가 있다는 관념에 빠진 상태인데 그 관념이 나라는 관념이 나를 찾는다? 생각이 나를 찾는다? 그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사님은 분명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분명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나가 있다, 없다가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놓을 수 없는 명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없다는 거, 거사님 말씀은 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찾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나가 있다, 없다가 사실 두 가지가 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를 제가 언제 규정하는 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나요? 제가 가령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어디 들은 말, 어디서 읽은 걸로 가지고 규정함이 없는 그냥 실제 경험이어야만 자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한 거죠. 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언제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왜? 일어나는 인식 내용, 있다라는 인식 내용도, 없다라는 인식 내용도, 생각 내용도 전부 다 무슨 어디서 들은 말이잖아요. 어디서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경험으로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라고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자, 일어나는 있다라는 생각으로도 규정함이 없고, 없다라는 생각으로도 규정함이 없고, 자, 그러니까 있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면 지금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보세요. 당장 경험을 보세요. 도대체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들린다는 것이 내가 들으려고 해야 비로소 들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듣는다 안 듣는다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다 안 한다라고 말도 생각이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생각을 하려고 해야 비로소 생각이 나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많이 나서 탈이죠. 내가 한다 안 한다고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데 생각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 어디서 읽은 거, 어디서 들은 거, 어디 경험에서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할 수 없으니 그러니 인식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러나 들림이라는 경험은 있고 보임이라는 경험이 있으니 자 보임이라는 경험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경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식 내용만 빼고 그냥 경험 그대로이면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지, 응? 도대체 나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제가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한 건가요, 그게? 뭐,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뭐, 거사님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제 생각이네요. 생각을 하고 네. 있으니까. 예. 보세요. 아마 저는, 그렇게 착각했겠죠? 예. 자, 도대체 보세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말도 웃기는 말이. 응? 도대체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도대체 나라는 것은 그냥 이런 말이 듣는 주체 이런 말이에요. 응? 나라는 말은 그러니까 듣는 주체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응? 자, 생각하는 주체가 있냐 이 말이. 보는 주체가 있냐 이 말이 그냥. 근데 나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보세요. 그냥 내가 들으려고 우리는 통상 나라는 것이 하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나라는 생각이 생겨서 당연히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도대체 듣는다 안 듣는다 하고 우리 경험하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내가 듣는 거라면은 듣는 나가 있다라면은 어떻게 돼요? 들으려고 해야 들려야 되잖아요. 듣는 나가 있다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아야 되잖아요. 생각하려고 해야 비로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각하는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거기 되고 저렇게 하려면 저런 생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한테는 되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이해가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럴 때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왜 이 부분이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온몸으로 동의하는데 해소가 되지 않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예, 아직 그 경험으로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 거사님 말씀이 너무 맞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정말 너무 생각이 정말 뜬금없는 왜 이런 생각이 나지 하는 생각들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가끔씩 깨달아지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거사님 말씀이 너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힘들거나 이러면 너무나 분명하게 뭐 내가 있는 것 같은 게 올라오니까 왜 이게 따로 가는 걸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생각에 대한 이해지요. 생각도 그러니까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내용이 결정되는지도 다 자각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 비가 왔는데 명상마을에 명상마을에 있는 아버님이 꽃 모종을 비에 심는다고 이렇게 심고 있길래 비가 와서 제가 우산을 들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산받치를 밀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장난으로 그렇게 꽃이 심는다고 있길래 뒤에 팍 한번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팍 이랬거든요. 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뒤에 우산 쓰고 있고 그때는 밀려는 생각도 없었는데 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밀지 마라는 생각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과거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밀지 그렇죠. 마라고 또 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밀지 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밀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생각의 내용이란 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어디서 읽은 게 생각으로 나는 거고 어디서 들은 말이 생각으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너 맨날 그랬고 맨날 서로 구분해서 나다 너다
그렇고 또 맨날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든가 생각 좀 바르게 하라든가 생각 좀 하고 살아라든가 하도 이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나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 내용으로 알아지니 그게 사실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 해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하는 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착각 상태인 거예요. 하도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100번이라든 1000번이 일어나도 그것이 분명한 경험으로서 자각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고 그 생각에 빠짐이 없을 텐데 아직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바로 그 생각에 빠지는 어떤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착각일 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윤하수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떠한 인식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생각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다. 생각 내용대로라고 하는, 생각 내용으로 지금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생각 내용대로라고 하는 이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것을 도라 그러고, 이런 경험 상태일 때, 그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내용을 이해해서 자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내용을 일어난 자각,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역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